네, 그럼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브라질 현지 취업에 성공한 권수현 실무관의 인터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현 실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권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브라질에 거주하신 기간이나 현 직장에 대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근무 기간은 7개월이니까 거주 기간도 똑같이 7개월이고요. 총영사관은 제 공관으로서 양국 관계의 이제 외교나 이제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수현 실무관님은 어떠한 계기로 브라질에 근무를 하게 되었나요? 저는 이제 사실 브라질 학과를 졸업하기도 전에 사실 전공을 너무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어학연수도 오면서 이제 총영사관 인턴도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한번 시도해야지 했는데 이번에 진짜 운이 좋게 된 것 같아요. 신의 직장에 합격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외교부 사랑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브라질 취업 노하우 어떻게 이렇게 현지 취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 취업률은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은 오히려 더 거리도 멀고 정보를 수집하기가 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두고 본다면은 취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취업은 이제 1차고 2차는 여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경우는 이제 상황마다 너무 다른 게 일단 저는 어학연수도 여기 왔었고 인턴도 여기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브라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시국이 되면서 이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스크는 몇 개를 가져가야 되지? 나 괜찮을까? 이제 그때는 백신도 1차도 접종을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여기 있는 직장 선배들의 조언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이제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사실 이제 이후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도움이 되고 사실 그분들이랑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는 것보다는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조언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현지 취업 팁을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브라질은 거리가 멀어서 정보를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네네. 오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주로 선배분들께 정보를 많이 얻으신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과에 도움이 많았죠. 이제 브라질 학과인데 브라질의 이제 취업 정보를 알려면은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니면 학과 홈페이지 자주 들여다보고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공관의 홈페이지도 자주 찾아봐가지고 이제 TO가 있는지 그걸 찾아본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관심 있는 기업이나 그런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 찾아보고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네. 선배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네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들어봐야 돼요.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아까 처음 질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긴 했는데 현재 직장 및 본인의 업무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주상파울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제 공간이고 브라질과 한국 두 국가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이제 힘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국민 보호, 이제 이 편의를 위해서 좀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영사 민원 서비스 쪽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자국민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평소에 업무를 하시면서 되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사실 이제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제가 일하는 영사민원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가끔씩은 좀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이제 그 민원인 분,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굉장히 보람찬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참 부러운 직장인 것 아, 같네요. 네. 애국심과 봉사심.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브라질에서 일하면서 느낀 현지 취업의 장점, 그리고 혹시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아, 네네. 일단 장점은 저희가 해외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어떤 나라랑 잘 맞는지, 어떤 나라, 어떤 일, 어떤 생활 패턴이 저희랑 잘 맞는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하면서 깨닫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이제 만약에 좋아하는 업무를 찾는다면은 그건 진짜 신의 선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한국인이잖아요. 네. 이제 인터넷 최강국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는 클릭 한 번 하면은 바로 떠야 되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조금 답답하고, 그리고 아쉬운 점 두 번째는 치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저희가 이제 저녁 한 11시, 새벽 1시에도 배고프면은 야식 사러 편의점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근처에 편의점이나 이제 시설 자체가 있고 혼자 나가도 굉장히 안전한데, 일단 브라질은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혼자 나가면 안 되고 일단 조심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안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카페에서 이제 노트북을 두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했는데, 여기 브라질에서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치안 때문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지 여기 상파울루 생활에 대한 만족도, 네. 많이 만족하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10점 만점 중에 8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8점이면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높죠? 네네. 왜냐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저는 내추럴 본 한국인이라서 한식 없으면 못 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해외 가면은 이틀 후에는 라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라면 그리움, 김치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상파울루에는 봉해치로 한인타운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한식이 먹고 싶으면은 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그런 일상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도 곧 바로바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업무가 어떻게 본인이랑 잘 맞는지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8점에서 9점 정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10점이 아닌 이유는 있나요? 치안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치안이. 인터넷과 치안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현지 취업 희망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인데, 현지 취업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 뭐 한국에서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지, 뭐 서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 직종 쪽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어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일상생활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면서도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어가 안 된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오신다면은 불편함이 덜 하고, 이제 본인도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요. 네,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역시 언어 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이제 그럼 한인 청년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뭐 응원이 됐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가 됐든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 텐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취준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으면 일단 시도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가
좀 슬픈 말일 수도 있는데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일단 두렵잖아요. 실패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그 실패를 한번 딛고 간다면은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시도를 해보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 스펙이 이거 왠지 여기 지원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지원을 하기 전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해도 될까 했는데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인재상은 본인이 그 문을 두드려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은 그 인재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문을 두드리고 시도를 해봐라. 네, 저도 됐는데 당연히 되겠죠. 이 영상까지 찾아보신 당신은 꼭 될 겁니다. 네, 그럼 이걸로 2021년 브라질 멘토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